네, 발로 뛰는 공선생의 지휘차 강의, 오늘은 제3강 화물차 종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물차의 종류를 아는 것이 지휘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휘차도 선택감이 있어서 아주 적응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또 어떤 화물차가 나에게 맞는 화물차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의 종류. 화물차의 종류는 크게 5가지: 카고, 탑, 탱커리, 트레라, 탑 캐리어, 이 정도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덤프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레인폰과 같은 그런 건설 쪽 중장비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 쪽에서 지휘차로 하는 화물차의 종류는 크게 이 5가지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카고를 보실까요? 카고는 설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재 화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 이게 1톤 차량이고 이건 5톤 차량인데요. 적재 화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차량은 카고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카고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5톤 이상의 화물차를 얘기하는 카고라고 얘기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적재물이 노출된 차량은 전부 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물 적재량은 자기 허용된 톤수의 10%까지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톤 화물차는 1.1톤까지 실을 수 있고, 5톤 화물은 5.5톤까지 적재를 할 수 있죠. 여기다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앞사발이라는 말이 있죠. 앞사발이, 이건 일본식 발음입니다. 앞은 말 그대로 앞 바퀴를 얘기하는 거고, 사는 바퀴의 개수, 발에는 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의 바퀴가 4개, 즉 2열씩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2열씩, 이 부분이. 그리고 단발이는 앞부분 바퀴가 2개라는 뜻이고, 즉 바퀴가 1열로 되어 있는 경우를 단발이, 바퀴가 2열로 되어 있는 것을 앞사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상과 고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카고 차량, 물론 윙바디 차량, 이런 탑차도 저상과 고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고 차량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상 차량은 운전석과 적재함의 높이가 동일한 것을 고상 차량으로 하고요. 저상 차량은 운전석 높이가 적재함보다 높은 경우를 저상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재함의 높이가 낮아져요. 낮아지면 많은 적재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적재함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바퀴는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상 차량은 저상과 고상을 나누는 그 기준은 2.5톤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톤 이상부터는 전부 저상 차량으로 되어 있죠. 저상 차량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많은 양을 적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양을 높이 적재해도 적재함이 낮기 때문에 이 차가 속도를 냈을 때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상 차량이 5톤 이상에서는 현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적입니다. 우리나라 화물차의 한 80% 이상은 사실 과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적을 하지 않으면 그만한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 낼 뿐더러, 그리고 원청에서도 과적을 해주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빨리 없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럼 과적을 하는 그 예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과적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 승합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다 시커하니까. 외국의 승합차 예인데 승합차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봤습니다. 초급과 중급으로 나눈 이유는 이 바퀴 근처까지 물건이 있으면 중급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퀴 근처까지 물건은 없지만 많은 양을 실었던 이 승합차의 과적 상황들 대단하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는 어떤 건지, 화물차의 초급 굉장합니다. 보통 1.5배, 차에 1.5배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허용을 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되겠죠. 아주 중급 수준에 이르면 2배면서 부채꼴 모양까지.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지금 보이는데 대단합니다. 고급 과정 대단합니다. 거의 바닥을 뚫고 갈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과적이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고 연비가 안 나오고, 그리고 연비가 안 나오게 되면 자기가 기름값을 내야 될 매출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익은 크되 나가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이런 차량 수익으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항상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모든 화물차,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물차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없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과정이 하나만 한국과, 이게 한국 차량입니다. 이 녹색 넘버로 지금 넘버를 대충 가려놨는데 이번에 브라이트스 생각해서 타이어를 약 2배, 차량이 2배 높이까지 쓸었죠. 이 바삭을 그나마 굉장히 잘해서 차가 지금 쓰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한국 차량은. 이게 중국 차량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중국 차량이 훨씬 과적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차의 앞문이 이렇게 열려있죠. 왜 앞문이 열려있겠습니까? 나중에 차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문을 닫고 이 짐을 실으면 차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아예 앞문까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싣고 차를 운행하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과적 상황은 중국이 앞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이런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해도 이제 포상금 제도가 생깁니다. 과적 차량.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화물 지입차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절대 과적을 하시면 안 되고, 과적을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제 대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과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 차주분들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물차 탑차를 보시겠습니다. 이 탑차는 아까 말했던 카고 부분에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어떤 자연적인 외부 현상, 비라든지 눈, 바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을 씌우는 차, 이런 차를 탑차라고 합니다. 이 탑차에도 종류가 있죠. 그냥 일반 탑차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탑을 씌우는 건데, 냉장탑이나 냉동탑들은 빈과류라든지 우유, 그리고 식자재 중에 그 유통기한이 짧은 식자재, 이런 것들을 실어 나갈 때에는 냉동시설과 냉장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치가. 그래서 냉장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은 냉장탑을 설치하고, 냉동이 필요한 제품들, 빈과류, 농축산물, 식품업체, 유제품, 이런 제품은 냉동탑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윙바디. 윙바디는 양쪽, 이 윙이 날개라는 뜻이죠. 바디가 몸치라는 뜻인데, 양쪽 그 날개가 이렇게 날개 몸체가 이렇게 들리는, 지금 이 모습처럼 이렇게 들리는 차량을 윙바디라고 합니다. 그럼 윙바디 장점은 지게차로 옆에서 실어서 나를 수가 있습니다. 옆부분으로. 보통 5톤 이상 화물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하나의 팁을 좀 주자면, 차량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이 차의 각도, 운전석의 각도가 심해지면, 느슨해지면 그 중량이 적은 차, 지금처럼 각도가 심해지면 중량이 많은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각도가 심하지 않죠. 이렇게. 이런 차는 2.5톤. 그러나 5톤으로 가면 각도가 심하죠. 이렇게, 이런 걸로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5톤과 5톤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이 지휘차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후에 이제 자기가 카고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카고 차량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탑차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선택 여부에 있어서 선택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수익과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끝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참 대단합니다. 이 차 문짝이 열리는 대단한 운전이 치가, 그리고 운전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카캐리어. 카캐리어는 카가 차라는 얘기고, 캐리어는 이동하다, 운송하다 이런 얘기인데, 수송하다. 차가 차를 수송하는 거죠. 요 앞부분에다가 차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량. 이 차량을 카캐리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카캐리어의 신차는
현대 블루비스에서 다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입차 중에 한 대이고요. 이 중국의 카캐리어입니다. 굉장하죠? 지금 8대가 실려 있는데 한국 카캐리어 업체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면 우리나라는 최대 6대 내지 4대가 보통 기본입니다. 카캐리어. 중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8대로 시작 맞습니다. 긴장이 하죠. 우리나라에 이런 카캐리어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추레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트레일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추레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일본식 발음이, 영어의 일본식 발음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변형된 형태인데, 추레라는 말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복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레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앞부분, 엔진이 있고 사람이 타는 이 부분을 트랙터라고 하고, 나머지 짐을 싣는 부분, 이 부분을 트레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합쳐서 추레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차량도 보통 추레라는 약 11톤 이상에서 적용이 됩니다. 적지 않게 실었을 때, 컨테이너를 실었을 때. 매출제 차량에 해당되겠죠. 매출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화물 자동차의 용어, 지입의 용어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매출제는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다 받고 거기에서 기름값과 그리고 차량 유지비, 그리고 통행료 이런 것을 자기가 다 지불하는 그런 매출제입니다. 매출제는 대부분 중량이 무거운 차, 그리고 장거리 이용하는 차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장거리 이용 차죠. 물론 인천 항으로 옮기는, 항 내부에서 옮기는 트레일러 차량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량 때문에 매출차에 해당이 됩니다. 중량과 거리로 매출자를 구분하지만 트레일러는 중량, 거리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매출자로 저희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다음은 탱크로리입니다. 많이 보셨죠? 탱크로리. 지금 원래는 여기 GX, XXX 써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초상권 문제 때문에 집어진 차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탱크로리도 굉장히 운전하기 편하고 지입차 중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일하기 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접고 다른 차로 갈아탔을 때 이 차량의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이 탱크로리입니다. 탱크로리는 그렇게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 부분만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운전하고 그게 거의 일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탱크로리도 지입차에서는 고수익을 올리면서 그리고 일이 수월한 그런 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류차나 LPG 운반차 그리고 화학물 운반차. 보통 사람들이 탱크로 얘기를 하면 전부 유조차를 생각하시는데 물론 유조차의 기울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학물 운반차, SK케미칼이나 이런 차들을 보면 화학물 운반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소수 이런 것들. 그런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마음을 보셨다? 그러면 이 탱크로리 차량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특수 차량도 조심하시고요. 기타 차량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게차도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왔지만 덤프 트럭 아니면 이 정도 카고에 탑을 약간 씌워서 집게를 단 차량을 집게차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철 스크랩 같은 거 이런 것을 이 집게차로 들어서 옮기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역시 이분의 초상권을 생각해서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덤프 많이 보셨죠? 이 덤프는 사실 저희 화물 지입차에서 많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덤프와 그리고 레미콘 차량 그리고 포크레인 그리고 중장비 건축 그 장비로 취급을 하고 그쪽 계통의 회원 가입을 그 노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 관련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와 덤프는 사실 화물협회와 이 중장비협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취급하지는 않지만 현재 덤프로 화물차의 한 큰 축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화로차, 수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죠. 그리고 암롤, 이런 차는 이 뒷적재함을 그대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이게 분리가 되죠. 이 차량과 이 적재함이 분리가 되는 차. 또 쓰레기차, 이런 차가 많죠. 암롤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량이죠.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입차를 선택하시게 되면 화물차, 화물 지입차 중에 약 70%, 75%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카고와 탑차입니다. 지나다니는 차량 한번 보세요. 전부 대부분 카고와 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카고와 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미리 지입차를 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고와 탑은 사실 안정성 면에서는 탑이 훨씬 좋겠죠. 제품을 지키거나 비나 눈이 왔을 때, 그리고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 탑차가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카고는 호루를 씌워야 되죠. 비가 오면. 그리고 제품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냉동탑, 냉장탑, 이런 탑차들은 안에 특별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이 탑차가 1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할 수 있는데, 수익성 면에서는 카고가 탑차보다 더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입차 일을 하시게 되면, 배송지로, 최종 배송지로 배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는 보통 공차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 화물 자동차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공차로 집으로 오게 되면 기름값만 낭비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 공차 집으로 오는 그 중간에 화물 정보를 확인해서 어떤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물센터가 있거나 공장이 있으면 거기서 화물 정보를 확인해서 그 공차로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물건을 싣고 집 방향으로 운송을 하는데, 그런 화물 정보가 대부분 다 이 카고입니다. 탑차도 물론 있죠. 그러나 카고가 훨씬 많다는 거, 탑보다. 그런 건 화물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고 차량은 2탕, 3탕이 가능한 거예요. 2탕, 3탕까지는 아니겠지만 추가로 플러스 알파, 월 순수 300을 번다고 쳤을 때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카고와 탑보다 높습니다. 탕발이라고 그러죠. 그건 또 바로바로 그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계약 체결했던 그 원청과 다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집 방향으로 실어다 주기 때문에 추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탕발이. 그리고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가 됩니다. 부가세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고가 탑보다 수익성은 약간 높다. 그러나 일의 강도에 있어서는 카고가 훨씬 높겠죠. 탑보다. 날씨가 조금만 안 좋으면 카고는 호루를 씌워야 되고 바 작업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비닐을 씌워야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의 강도는 조금 셉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고 또 안정성, 약간의 위험이 따른다는 거. 우리 주식할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고위험, 고수익. 고수익을 내는 제품들, 고수익을 내는 항목들은 항상 고위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 카고 차량이 그렇게 위험한 차량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탑차보다 수익을 조금 더 내려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역시 탑차가 조금 더 비싸겠죠. 자, 이 네 가지 사항들을 조합해보면 수익성,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으면 카고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약간의 위험성은 감수해야 될 것이고, 일을 약간의 더 힘든 일도 감수해야 되지만 처음에 투자되는 이 차량의 가격은 조금 약하다는 것. 반대로 탑차는 수익은 안정하게 자기가 원청과 맺었던 그 계약서대로 완제급의 수익을 얻어가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그 대신 차량가는 약간 비싸게,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어떠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일은 좀 힘들어도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많은 돈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같은 2.5톤, 5톤 이런 사이에서 똑같은 5톤인데 내가 탑차보다 조금 더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카고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나는 허리도 안 좋아요. 이제 나이도 좀 먹었고, 그리고 무거운 걸 못 들겠어요. 좀 지게차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탑차를 선택하되 가격적인 톤수가 높은 차들, 5톤 이상 차들,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그런 지게차로만 작업을 하고, 운전자는 말 그대로 운전만 하는, 차주분은 운전만 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 화물차의 종류를 알고 계시면 자기가 어떤 화물차를 선택해야 될지 이 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지인 목표가 정해집니다. 오늘 제 3강에는 사실 화물차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겠지만 이 화물차의 종류를 보고 나에게 맞는 일, 내 몸 상태, 혹은 내가 또 좋아하는 일, 그런 일들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카고 차량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략적으로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래처, 본 계약 이외에 그 추가 수익에 있어서는 자기가 다른 어떤 원청에서나 물류센터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과 맺은 그 관계 속에서 계약을 따냅니다.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수익. 그래서 성격이 외향적이고 고생을 좀 할 각오가 돼 있으면 이 카고차를 선택해서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격이 좀 내향적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걸 그렇게 원치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탑자를 선택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과 안전하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을 놓고 비교할 수만 없죠. 네, 오늘은 제3강 화물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카고를 선택하느냐, 하를 선택하느냐, 이 상황에서 이 표를 보시고 수익과 안정성, 그리고 일의 강도, 이런 것들을 전부 조합해서 내가 어느 차를 선택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화물차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지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3강 화물차의 종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